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은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자체는 증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충북 방송 3사가 공동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 홍보에 주력하면서도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발언이 오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20대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북은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2개 대학 의대 정원을 합쳐 300명이 됐습니다. 현재보다 211명이나 늘어난 건데 특히 충북대 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큰 증원 규모입니다. 지자체는 증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충북 지역의 전체 의대 정원은 8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151명 증가한 200명으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은 지역의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에 집중된 만큼 충북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최대 증원 규모로 서울 주요 소재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대 증원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도권 인재 유입을 통한 교육 개혁의 시작점이라며 내실 있는 의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중앙정부, 대학과 함께 의과대학의 차질 없는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증원이 발표된 만큼 의료계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충북대의 경우 지금보다 150명 늘어난 인원을 교육해야 하지만 시설뿐 아니라 가르칠 교수조차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주장입니다. 참담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과대학 교육의 함량이 엄청나게 미달이 될 가능성이 많죠. 교수들의 사직 일자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발표에 따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의대 교수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에 남겠다면서 자신을 대신해 공천된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관위로부터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윤곽근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과 상당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도 남겼습니다. 다만 탈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통해 알려진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인격 살인, 선거 방해, 정치 공작이라며 끝까지 싸워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과 분통함을 뒤로 하고
총선 여정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대신해 청주 상당에 전략 공천된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전 서 후보를 만났다고 밝힌 정 의원은 서승우 후보를 비롯한 청주권 후보 4명과 국민의힘 충북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 의원이 최종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주 상당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 무소속 우근원 후보 4파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나는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서 우리 조직과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승리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던 정우택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여정을 멈추면서 충북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CJB를 비롯한 충북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청주 상당 선거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첫 토론회였는데요. 정책 홍보에 주력하면서도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발언도 오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를 상대로 진행된 청주 상당 선거구 토론회. 이강일 후보는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살아온 점을, 서승우 후보는 다양한 공직을 거친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점을, 송상호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강일 후보는 상당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통 도심 특구 지역이 있을 거고요. 산단 산성과 더불어서 명암저수지, 어린이 회관을 포함하는 지역 특구, 그다음에 미원 낭성은 건강 힐링 체험 코스로 개발하는 거. 서승우 후보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조성과 동남권 복합 개발을 공언했습니다. 청주 남부권인 동남지구, 방서지구, 분평지구 등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통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송 후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기 정체가 가장 높은 분지 지역이고요.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파문으로 출마 지역을 청원에서 상당으로 옮기게 된 서승우 후보를 향해 이강일, 송상호 후보는 가시가 들어있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상당구의 공천을 획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승우 후보께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구를 잘 돌아보셨는지 좀 자못 궁금합니다. 상당구 주민들에게 역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이 지역에 상당구에 무공천하는 게 맞죠. 혹시 사퇴할 의사는 있으신지. 이에 대해 서 후보는 중앙당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으로 자신이 공천됐다며 상당구 발전에 전력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공천은 중앙에서 판단한 거고 제가 저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고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서 후보는 상당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청주공항 활성화 등 유사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자는 취지의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선정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지역의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의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성장시키기 위한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에 충북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선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겁니다. 지역의 75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스마트 공장과 수출 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6개 사업에서 향후 3년간 7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지원이 여기 충북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데 그름이 될 수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해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 원부자재 공급망에 관한 협력 방안과 개선책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지역과 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인력난 개선책과 함께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나 교육기관 유치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지방으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또 적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으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레전드 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특성에 좀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는 전국 생산, 수출 1위인 2차 전지 산업의 생산과 연구 등을 진행할 전문 인력 양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충북의 주력 산업 관련 학과가 있는 도내 17개 대학을 프라이드 공유 대학이란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문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갖고 있는 그런 예산, 또 인력, 또 정보 이런 경험을 우리 충청북도가 전맥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 지역의 관련 기관들은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이 지역 기업의 제조 혁신과 수출 기반 확대, 성장 걸림돌 제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가 770억 원의 대출금 지급 보증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산업단지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PF 실행 조건 대비 토지 확보 118%, 사전 청약 69%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입주 확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사전 청약 80%를 달성하는 등 올해 상반기 내 안정적 자금 조달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20대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혁신도시의 한 식당입니다. 남성 3명이 갑자기 음식을 먹다 말고 우통을 벗습니다. 앞치마를 착용하더니 셀카도 찍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멈추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며 주변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손님이 나간 뒤에도 영업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물통을 휙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선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차 파손시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2시간 정도 머물며 음식과 술을 마셨는데 종업원이 욕설을 자제하고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2달 가까이 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추적해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25살 A씨와 A씨의 지인 2명 등 당시 식당에 있던 3명을 모두 검거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영장 신청 배경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굉장히 높겠죠. 그런 차원에서 수괴라든지 주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속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전국 3,200여 명으로 그중 6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는 단위 학교가 원활하게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 간 네트워크, 선택 과목 개설 수요 등을 지원하고 분석하는 허브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청주 지역 평준화 국공립 12개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동남지구로 이전할 고교를 공모하기로 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 재배치는 청주 동남지구에 학생이 많아 고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도내 전체 학령 인구는 줄어 학교 신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동남지구로 학교를 옮기더라도 기존 학교의 교명이나 역사, 졸업 기수는 그대로 승계되고 재학생은 10년간 60억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 단양 국회의원 선거구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맞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어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형사 고발된 이 사건을 사법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신은 진영 싸움에 지치고 신물난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희망찬 꿈을 전달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캠페인용 정당인 탈시설 장애인당 충북도당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22대 총선에서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철도대책위원회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중부 내륙철도 지선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음성군 내 32개 사회단체와 9개 읍면 대표가 결성한 음성군 철도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통해 중부 내륙철도 지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지선은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1조 1,200억 원입니다. 청주시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는 바람길 숲 조성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도시 열섬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청 도시숲 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라이브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췄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고 위협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용담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남자친구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